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 세무회계 상급 사업자 등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자 등록은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게 되면 주민등록 부여를 받듯이 우리 사업자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도 이제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자 등록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 사업자만 가지고 있는 고유 번호겠죠. 사람도 똑같은 사람 이름은 많지만 주민번호는 하나만 있듯이 사업자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도 상호는 여러 개 비슷한 게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사업자 등록번호는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세원 관리를 위하여 번호를 부여하는 겁니다. 우선 사업자 등록은 사업장별로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해야 됩니다. 자, 20일이라는 단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자,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종로에서 사업을 합니다. 사업장은 이제 사업이 일어나는 장소, 거래가 일어나는 장소를 우리가 사업장이라고 지칭하고 있고요. 이 사업장마다 제가 이 종로에서 사업을 개시했습니다. 그러면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 신청해야 됩니다. 어디 세무서에 되죠? 종로 세무서입니다. 즉 관할 세무서가 종로겠죠. 이 종로 세무서에 신청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 근데 다른 사업장 관할에 신청해도 오케이, 즉 문제가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 제가 종로에서 사업장을 내는데 강남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신청한다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 신규 사업자가 있습니다. 신규 사업자는 최초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 제가 식당업을 해요. 음식점업을 하는데 최초로 사업을 개시합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 전에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즉 신규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 전에도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 우리가 뒤에서 배우는 이제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거는 뒤쪽 연결이라고 적어둘게요. 뒤쪽에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와 연결이라고 표현해두겠습니다. 자, 원칙은 우리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장별 과세 원칙입니다. 자,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게 대원칙이고요. 모든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장별로 이루어집니다. 사업장별로. 저의 사업장은 제가 사업을 하는데 사업장은 여러 개일 수 있겠죠. 그래서 부가가치세법상 모든 법률은 각 사업장마다 적용하는 게 원칙입니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도 각 사업장마다 등록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종로에 사업장이 있고요. 저기 성북구에 또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북 사업장은 성북 세무서에 하는 게 원칙입니다. 구미에 사업장이 있다. 그러면 구미 세무서에 신청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다른 사업장 관할에 신청해도 법적인 문제는 없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세무 공무원들이 좀 싫어하겠죠. 싫어하겠지만 법률상은 문제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이렇게 우리가 사업자 등록 신청하게 되면 발급을 해줘야 됩니다. 며칠이죠? 2일 이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우리 세무회계 상급에서 매회 시험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업자 등록 관련해서는 매회 시험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특히 우리 세무회계 상급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우리가 학습을 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 그 다음에 소득세, 그 다음 법인세, 전부 다 각각 총설에 해당되는 내용이 굉장히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즉 납세 의무자, 과세기간,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 각각 내용에 대해서 거의 한 3문제에서 4문제 정도 매회 출제가 됩니다. 물론 뒤쪽에 있는 내용도 중요한 내용이 많겠지만 특히 우리 세무회계 상급은 가장 기초적인 내용을 학습하기 때문에 시험 포인트는, 시험 출제 범위는 이쪽에서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즉 앞쪽이죠. 법인세법도 앞쪽, 소득세법도 앞쪽,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법도 앞쪽에 시험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잘 정리를 해 두십시오. 자, 이렇게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게 되면 2일 이내에 세무서에서는 신청한 자에게 발급을 해줘야 됩니다. 2일 이내고요. 다만 토요일, 공휴일, 일요일이라든지 법정 공휴일 있죠. 그 다음에 근로자의 날, 근로자의 날은 5월 1일입니다. 이렇게 이 날은 제외하고 이 날의 범위는 제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2일 이내에 발급해 주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정말로 이제 우리 국세 공무원들이 사업장 시설이나 사업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발급 기한을 5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5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이 사업자가 사업을 하는 게 맞는지, 사업장을 개설하는 게 맞는지, 혹시 가짜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는 게 아닌지, 자, 이런 현황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5일 기한은 연장이 됩니다. 그럼 최종 발급 기한은 언제까지죠? 7일입니다. 7일. 자, 2일이 원칙인데 뒤에 기간이 5일로 연장이 되니까 최대 7일 이내까지는 발급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교재 볼까요? 교재 보시면 사업자 등록증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들이 있죠. 사업자 등록증에 들어가는 증서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우선 보시면 사업자 등록번호가 있죠. 사업자 등록번호 상호, 그 다음 성명, 그 다음에 생년 월일이 있고요. 그 다음 개업 연월일, 사업장의 소지지, 그 다음에 사업의 종류, 업태, 업종, 그 다음 교부 사유, 신규인지 정정인지, 그 다음에 공동사업자 여부, 자, 이런 여러 가지 등등등에 대해서 이 사업자 등록증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사업자 등록증에 이런 내용이 변경이 되면 정정을 해줘야 됩니다. 정정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지체 없이 이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 정정을 신고를 해야 되고요. 또는 사업자가 휴업이나 폐업하는 경우에도 지체 없이 휴업이나 폐업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두 가지 내용. 사업자 등록증에 있는 내용들이 변경이 되면 정정해줘서 교부를 해야 된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정정사유가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정정사유가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업자 등록증에 보게 되면 우리가 상호가 있죠. 그 다음에 사이버 명칭, 인터넷 도메인, 이런 내용들이 변경이 되면 신청하는 당일날 바로 교부를 해줘야 됩니다. 바로 교부를 해줘야 됩니다. 자, 우리 교재에 이제 사업자 등록증에 핵심 내용만 표시해놨는데 실제로 사이버 명칭이나 인터넷 도메인도 회사의 상호처럼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내용들이 바뀌게 되면 그날 바로 발급해줘라. 그날 바로 발급해줘라. 당일이고요. 자, 근데 당일이 아닌 신청하면 2일 이내에 발급해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교재 내용을 통해서 정리를 해볼게요. 자, 교재 3번에서 11번 있죠. 3번에서 11번이 있습니다. 자, 5번, 6번, 7번. 5번, 6번, 7번은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와 연결이라 해두겠습니다.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와 연결이라 해두겠습니다. 5번, 6번, 7번. 자, 5번, 6번, 7번은 나중에 뒤쪽에서 학습을 하고 다시 돌아와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신청일부터 2일 이내에 발급해 주는 게 있는데 3번입니다.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 명의가 변경이 될 때. 자, 우리 상속과 정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좀 내용을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망을 해요. 자, 아버님이 사망을 합니다. 그러면 아버님의 재산을 가족들이 물려받겠죠. 예, 가족들이 물려받습니다. 이때 내야 되는 세금이 상속세입니다. 가족들이 아버님 재산을 물려받을 때 무상으로 물려받는 거죠. 무상으로. 자, 상속과 증여 모두 다 무상입니다.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받습니다. 아버님이 사망했는데 아버님의 재산을 가족들이 물려받습니다. 이럴 때 내야 되는 세금이 상속세입니다. 자, 이에 반해 증여세는 아버님이 생존해 있어요. 살아있다는 거죠.
살아있는데 아버님의 특정 재산을 가령 장남에게, 차남에게 이렇게 줄 때 그 받는 사람이 내야 되는 세금이 증여세입니다. 그래서 상속은 사망을 통해서 재산을 물려받는다. 증여는 살아있을 때 재산을 무상으로 받을 때 내야 되는 세금이 증여세가 됩니다. 이 사업자도 마찬가지죠. 아버님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아버님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사망을 해요. 그럼 아버님의 사업을 물려받겠죠. 그때 이제 상속세를 내야 되는데, 이런 상속이 발생하면, 우리 상속은 어쩔 수 없이 발생합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예정하고 이렇게 받는 게 아니죠. 사망이라는 것을 예정하고 미리 받는 게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사망이라는 걸 통해서 아버님의 사업장을 물려받기 때문에, 예를 들어 아버님이 하던 사업을 장남이 물려받는다. 그리고 이제 대표자가 바뀌겠죠. 여러분, 사업자 등록증에 보면 성명이 있습니다. 성명. 이 성명이 대표자입니다. 성명이 대표자입니다. 이 성명이 바뀌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 정정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럴 때는 우리가 정정사유입니다. 사업자 등록증에 있는 이 성명이 바뀌기 때문에 바꿔주라는 내용이고요. 자, 근데 증여는 생존해 있을 때 임의로 재산을 물려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아버님이 하던 사업이 없어지고 이제 아들이 하는 거죠. 자, 이럴 때는 아버님은 폐업을 해야 됩니다. 아버님의 사업을 물려주게 되면 아버님은 폐업을 하고요. 이 아들은 신규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자, 둘 다 이 대표자의 명의가 바뀌는 겁니다. 사업자의 명의가 바뀌지만 상속도 마찬가지고 증여도 마찬가지고 이 사업자의 명의가 바뀌지만 상속은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거니까 정정사유고요. 근데 증여는 미리 계획하는 거죠. 내가 주겠다. 아들이 받겠다. 이렇게 살아있을 때 서로 계획화에 합의해서 받는 거기 때문에 아버지는 사업을 안 합니다. 폐업을 해야 되고요. 아들은 신규로 사업자 등록해야 됩니다. 자, 이 두 가지가 우리 세무행위 상급에서 자주 시험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정정사유인지 폐업사유인지, 상속은 정정사유, 증여는 폐업하고 신규로 등록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즉 단체가 있으면 대표자가 있을 겁니다. 법인도 일종의 단체죠. 그 단체 대표자가 변경될 때, 단체의 대표자가 변경될 때,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소득세법, 국세기본법, 자,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세무의 2급에서 상세하게 배울 건데요. 지금은, 사업자 등록증에 들어가는 이 대표자가 변경이 되면 사업자 등록 정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5번, 6번, 7번은 뒤쪽에서 학습하고 돌아와서 정리하십시오. 자, 8번. 사업장을 이전할 때, 우리 사업자 등록증에 보게 되면 사업장의 소재지, 주소가 있겠죠. 사업자 등록증에 있는 이 주소가 바뀌게 되면 정정신고해라. 9번. 사업의 종류가 변동했을 때, 우리 사업자 등록증에 뭐가 있죠? 사업의 종류가 있죠. 업태, 업종. 자, 그 다음 10번.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이 변경될 때. 사업자 등록증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 공동사업자 일부가 있는 거죠. 공동사업자의 정보가 바뀌면 정정신고해라. 11번. 임대인, 임차인 목적, 그 면적, 보증금 등등등 이렇게 변경이 있거나 새로의 상가 건물을 임차할 때. 자, 저의 자가 건물이 없습니다. 사업을 하려면 다른 자의 건물에 임차인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임차인 들어가려면 그것도 일종의 사업장 정보니까 이런 임차 관련된 정보가 바뀌게 되면 정정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임대인이나 임대차의 목적이나 면적이나
뭐 임차료, 차임이라고 표시하고요. 이런 내용들이 변경이 되면 사업자 등록 정정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교재에 있는 사업자 등록증의 내용은 가장 핵심만 이제 내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임대인, 임차인 목적, 그다음 면적 이런 것도 사업장 정보다. 사업장 정보라고 보시고요. 사업자 등록증에 사업장의 소재지가 있으니까 이 사업장의 정보가 바뀌게 되면 정정 신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연관지어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데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제재가 있습니다. 매입세액 불공제를 합니다. 이게 원칙이고요. 물론 뒤쪽에 여러 가지 예외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사업자 등록 불성실 가산세가 있습니다. 정해진 기한 안에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데 사업자 등록 안 한다? 그럼 페널티, 가산세가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신고 납부 파트에서 이 가산세에 대해서는 또 아주 상세하게 같이 학습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과세 기간입니다. 과세 기간. 자, 부가가치세도 마찬가지고요. 소득세도 마찬가지고요. 법인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틀립니다. 그리고 과세기간도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세무회계 상급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언제 발생한 것을 언제까지 신고해야 될까? 언제 발생한 것을 언제까지 신고해야 될까? 자,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선 부가가치세. 자, 옆에다가 하나 적어두겠습니다. 과세기간은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같이 비교해서 정리를 해둬야 됩니다. 자, 우리 부가가치세는 이제 크게 일반 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일반과 간이로 구분하고 있는데 간이에 대해서는 우리 부가가치세법 제일 마지막 시간에 같이 학습을 하겠습니다. 자, 간이과세자는 영세한 사업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금 매출 규모가 작은 영세한 사업자다. 근데 과세기간 틀리죠. 간이는 1년입니다. 1년입니다. 자, 근데 일반 과세자는 이렇게 상반기, 하반기 두 개로 나누고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자, 표로 볼게요. 표를 보시면 우선 일반 과세자. 자, 나중에 우리 신고 납부 파트에서 또 상세히 할 건데 지금은 삼성전자. 삼성전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규모가 큰 법인이다. 또 규모가 작은 법인에 따라서 약간 신고하는 방식이 틀립니다. 자, 그런 내용들은 나중에 학습할 거고요. 규모가 있는 일반 과세자, 삼성전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1년을 6개월로 나눕니다. 상반기, 하반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그 다음에 12월 31일까지. 이렇게 두 개로 나누고 있고요. 자, 상반기를 우리가 1기라고 표현합니다. 하반기를 2기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상반기, 하반기로 두 개 나눕니다. 1기, 2기라고 하고요. 자,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기 과세기간, 7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2기 과세기간. 자, 그 다음 이렇게 세금을 우리가 6개월 단위로 내게 되면 국가 입장에서는 세금이 너무 늦게 들어옵니다. 국가 입장에서는 세금이 너무 늦게 들어오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상반기, 하반기를 다시 3개월로 쪼개요. 상반기에도 1월 1일부터 1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 예정 신고 기간이라고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과세 기간 최종 3개월이라고 표현합니다. 두 개로 나누는 거죠. 여기를 예정 신고 기간 1, 2, 3월 달, 그다음 7, 8, 9월 달 2기 예정 신고 기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 2, 3월 달에 매출세액, 매입세액을 언제까지? 4월 25일까지. 7, 8, 9월 달 2기 예정 신고 기간을, 이정 예정 신고 기간을 여태까지.
10월 25일까지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쪽에 있는 4, 5, 6월 달을 1기 과세기간 최종 3개월에 부릅니다. 여기 거는 7월 25일까지. 그 다음 10, 11, 12 2기 과세기간 최종 3개월 이때까지. 다음 연도 1월 25일까지. 자, 이렇게 해서 합니다. 우리가 이제 4월 25일까지 신고하는 것을 예정신고 납부, 7월 25일까지 신고하는 것을 확정신고 납부, 이렇게 예정신고, 확정신고 3개월마다 한 번씩 해야 됩니다. 규모가 있는 법인이면. 자, 이에 반해서 우리가 일반 간이가세자는 1년으로 봅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를 그냥 전체 과세기간 1년 동안 관련된 이 세액을 다음 년 1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됩니다. 자, 가장 기본적인 틀이고요. 상세한 내용은 우리가 또 뒤쪽 신고 납부에서 한 번 더 좀 세부적으로 학습을 하겠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규모가 있는 법인이다, 삼성전자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 부가가치세법 내용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 사업자는 이렇게 계속하는 사업자, 즉 계속사업자는 1기, 2기로 두 개 나누어서 이렇게 표현하는데 중간에 신규로 사업하는 자가 있고요. 폐업하는 자가 있을 겁니다. 자, 신규 사업자는 사업 개시입니다. 사업 개시일로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예를 들면 우리가 1기라고 해볼게요. 자, 이때 처음 사업을 시작합니다. 사업을 개시합니다. 가령 3월 7일이라고 가정해볼게요. 사업 개시일이 3월 7일입니다. 신규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6월 30일까지. 이때가 1기 과세 기간입니다. 다만 신규 사업자를 하더라도 우리가 사업 개시일 전에 사업자 등록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등록 신청일부터. 원칙은 사업 개시일부터인데 혹시 신규 사업자고요. 사업자 등록 신청을 예를 들어 3월 1일에 했다. 등록 신청을 3월 1일에 했습니다. 그러면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가 1기 과세 기간이 됩니다. 자, 원칙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사업 개시에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가 신규 사업자의 과세 기간인데 신규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 전이라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등록 신청했다면 등록 신청일부터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가 1기 과세 기간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폐업자 됐겠죠. 예를 들면 계속 사업을 쭉 하다가 이때 폐업했어요. 가령 10월 7일 날 폐업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우리 폐업하게 되면 사업자 등록번호가 말소가 됩니다.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주민등록번호가 말소가 되죠. 사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자가 폐업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번호가 말소가 됩니다. 그럼 더 이상 그 사업자 번호로 사업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폐업하게 되면 쭉 사업을 해오다가 10월 7일 날 폐업했다면 이 폐업자의 2기 과세기간은 7월 1일부터 폐업이 언제죠? 10월 7일까지. 자, 이때가 폐업하는 자의 과세기간입니다. 따라서 폐업자는 개시 2기 때 폐업했다면 7월 1일부터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 10월 1일부터 폐업일 10월 7일까지가 과세 기간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들, 세부적인 내용은 나중에 뒤쪽에서 배우고요. 지금은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가 있는데, 지금 이 화면은 여러분들 잠깐 스탑하고요. 지금 적어두세요. 적어두고, 나중에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세 가지를 같이 비교한다. 그렇게 적어두십시오. 자, 잠깐 동영상 스탑하고 그 내용을 적어두십시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이고요.
자, 간이가세 포기는 참고라고 적어둘게요. 참고. 우리 세무회계 상급에서는 참고라고 적어두겠습니다. (2급에서는) 중요한 내용인데요. 예. 일단 간략하게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뒤쪽에서 배울 건데요.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일반 과세자, 그 다음에 간이 과세자. 일반이냐 간이냐, 일반적으로 매출 규모에 따릅니다. 우리 공급 가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부가가치세 10% 포함한 공급 대가라고 표현하죠. 그 공급 대가가 직전 8천만 원 미만, 8천만 원의 미만입니다. 직전 1년간 이 공급 대가가 8천만 원이 안 되면 그 사업자는 간이가 됩니다. 영세한 사업자죠. 간이가 되면 부가가치세를 좀 편하게 약식으로 신고할 수 있게 하고 여러 가지 어떤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사업이 잘 될 수도 있고 사업이 안 될 수도 있겠죠. 사업이 잘 될 수도 있고 사업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8천만 원 넘었다가 안 됐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겠죠. 예. 자, 이게 일반 원칙입니다. 이게 일반 원칙입니다. 공급 대가 금액에 따라 이렇게 왔다가 갔다 갔다 하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또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제가 현재 이제 매출 규모가 작아서 간이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간이로 사업하고 있는데 이 간이 사업자가 포기하고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거죠. 자, 자발적으로 포기하고 일반으로 할 수 있도록 또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일반인데 나 일반 포기하고 간이 하겠다. 이런 건 안 됩니다. 이런 건 안 됩니다. 근데 간인데 약식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데 나 간이 안 하고 일반처럼 타이트하게 하겠다. 이런 거는 허용을 해줘야 되겠죠. 자, 법에서 거꾸로 가는 건 안 되지만 이렇게 간편하게 신고 납부하는 자가 나 타이트하게 하겠다라는 거는 법에서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이 사업자인데 나 간이 포기하고 일반하겠다. 이런 거는 우리 법에서 허용을 해줍니다. 나중에 간이가세 연결이라고 적어두십시오. 자, 짧게만 설명드릴게요. 세무회계 상급에서는 좀 디테일한 내용이라서 짧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제가 계속 간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속 간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제 5월 1일부터 나 간이 포기하고 일반하겠다. 5월 1일부터 일반을 하겠다. 자, 이렇게 원하는 자가 있으면 요 4월 달에 포기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5월 1일부터 일반을 하게 허용을 해줍니다. 이렇게 두 개가 나눠지겠죠. 자,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간이가 되고요. 자, 그 다음 5월 1일부터 1기로 따지면 6월 30일까지는 일반이 됩니다. 이렇게 따로따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제가 5월 1일부터 이제 간이 포기와 일반하겠다. 법에서는 허용을 해주고요. 그러면 포기, 즉, 이제 일반을 적용하고자 하는 그 전달 마지막 날까지 간이 가서 포기를 해야 됩니다. 자, 간이의 과세기간, 포기 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아까 1월 1일이었죠. 그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 4월 7일에 포기했다 가정해 보겠습니다. 4월 7일에 포기했어요. 자, 그러면 그 포기 신고일 4월 7일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 4월 30일까지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가 간이가 되고요. 그 다음 포기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5월 1일부터죠. 6월 30일까지는 일반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1월부터 4월까지 따로 신고,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따로 신고. 왜냐하면 계산 방식이 틀리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법에서는 허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납세지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배운 내용도 매회 세무회계 상급에서 출제되는 파트입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